오늘 내신 말씀을 소개해 주시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가장 한인타운의 경제 상황,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는? 지난번 승무원 그 사건 있을 때도 네. 대한항공 여승무원 사건 있을 때도 거기에 언급된 6개의 한인 업소 중 3군데가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계신 업소였어요. 아, 그 중에 뭐 2개는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있는 업주분이셨고 네. 하나는 저랑 친한 사장님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후로 웬만하면 그분들 업소에서 밥을 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모든 그 이후에 외식은 다 그분들 업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거의 제가 가도 한 3테이블, 2테이블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 확인되지 않은 뉴스 때문에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엄청난- 받으신 예.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저께 또 식당 그 클로즈하라는 CD 명령을 받으셨으니 그분들이 제 생각에 렌트비를 제대로 내실 수 있을까? 네. 하여튼간 좀 많은 우려가 되고요. 네. 이분들이 또 이게 이분들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네. 식당이 안 되시면 거기에 공급하시는 자재업체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우려하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도미노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한인사회 지역 경제라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하나의 문제일 수는 없는 거고 그 문제가 결국 우리 전체로 파급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염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브래드 킴 디렉터도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한다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계신데 힘들다는 얘기는 이게 엄살 같다고 그런 저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는데. 식당 가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있는 식당 분들한테서 밥을 먹으려고 네. 쌀을 안 샀어요. 라면도 안 사고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식당을 이제 이용 못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델리버리라도 활성화해야 되고 그리고 뭐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을 구입합시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버텨야죠. 그럼요. 네, 버티시면 뭐, 좋은 날 오실 겁니다. 자, 이제 금리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하고 제로 금리로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맞아요. 네, 조치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나면 평가가 되겠는데 경제가 잘 이제 이게 서포트가 됐으면 좋은 조치였다 그러고 이게 이제 검의 양날 맞아요. 같은 네. 조치입니다. 네. 네, 호불호가 갈리는 조치죠. 네. 너무 과격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과격하게 안 하면 그 당시에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어야 됐다. 미지근했기 때문에 뭐 경제가 부양을 못했다. 네. 이거 두 가지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아주 뭘 해도 네. 어느 100% 찬성을 받을 수 없는 그렇죠. 네, 어느 쪽에는 꼭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치였는데요. 시장은 그런데 반대쪽으로 반응했죠. 네,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지난 3일 날 이미 한번 0.5%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전격적으로. 비컷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1%를 또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연방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리잖아요. FOMC라고 하는데 네. FOMC는 그렇게 그 45일마다 네, 그 위원회를 하는데 이 두 번의 빅컷은 긴급회의였습니다. 임시회의. 그러니까 연례 정기회의가 아닌. 네.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을 이렇게 본 거죠.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를 열어서야 썼어야만 했는가. 그 열었었어도 그 원래는 0.25%씩 움직이는 게 관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죠. 네, 그게 이제 그린스펀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린스펀 스텝이라는 뭐 네, 그런 베이비 얘기도 스텝이라는 있는데. 말이 네. 있는데, 0.25가 넘어가면 시장이 놀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5%, 1%는 상당히 큰 컷이었죠. 뭐 예전에 저희가 그 프라임 사태, 서프라임 사태 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었던 이 정도 거로. 했으면 증시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3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보시면 거의 두 자릿수씩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열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네. 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데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론 뭐 월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 박사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네. 그래도 저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거는 좀 논리가 맞다. 네. 내가 이해할 만하다. 그런 주제를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대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2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판단에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수가 있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조금 더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로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시장의 분석이 지난번에 2008년도에 그 재정 금융위기 때에 빅컷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하고는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는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FOMC가 지금 17, 18 이달에 네.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네. 근데 17일 날, 18일 날 열리게 돼 있는데 지난 3일하고 어저께가 15일이었습니다. 네. 어저께가 좀 더 시장의 반응이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이틀을 그럼 못 기다렸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주말에. 주말에. 네. 그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 저녁에 네. 이틀 후에 정기회의 때도 컷을 할 수 있는 걸 그걸 못 기다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그것도 낮도 아니고 전격적으로. 그다음에 그 며칠 전에 0.5%를 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를 했어야만 했는가? 네. 여기에 시장이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12일 만에 빅컷이죠. 네. 네. 그 지난 3일날 빅컷도 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그 빅컷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기 정례 회의가 아닌 그런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컷을 한 게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근데 뭐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비상으로 모일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며칠 지나서 또 그것도 썬데이 저녁에 1% 그래서 네. 제로 금리를 만든다. 이건 상당히 시장이 좀 놀랄만한 급진적인. 네. 이게 잘 됐으면 정말 선진적인 조치였다 네. 하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좀 마켓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CNBC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지난 3일날 그 떨어진 이유는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0.5% 이후로 떨어진 이유는 이미 시장이 다 금리가 인하할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금리 인하할 거다 추가적으로. 네, 하는 그거는 거는 다 뭐 반응하고 있었던, 그렇죠. 다 그 증시 그 전에 증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때 떨어진 건 0.5%가 좀 미비했다. 증시가 예상하는 폭에서만 움직였다. 그래서 증시는 조금 더 좀 더 큰 컷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시장의 기대와 동일한 0.5였기 때문에 좀 실망감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네. 오늘 떨어진 것은 정말 이 정도로 시장이 심각한 것인가를 좀 놀라는 그런 컷이었 좀 떨어진 맥시멈 기대한 게 0.5 정도를 추가 네. 인하할 거다. 또 내려도 좀 0.5씩 한 3번에 걸쳐서 네. 아니면 0.25씩 4번에 2호씩 걸쳐서 그렇지. 떨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었는데 그런 예측을 빗나가는 1% 빅컷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극약 처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쓸 실탄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패닉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제 증시가 떨어지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실탄이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제 증시의 이제 그 금리 부양 효과라는 게 이제 조금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제로 금리입니다. 더 더 이상 이제 금리로는 시장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오는 또 패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카드 하나가 없어진 거죠.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남지 않은 카드가 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중에 카드를 하나를 벌써 써버리니까 증시에서는 거기에서 또 긴장감과 그렇죠.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양적 완화라고 돈 푸는 거 벌써 시작했죠? 네, 뭐 7천억 달러 지금 그러니까요.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몇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크고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수단을 벌써 써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놀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시장에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하는 게 훨씬 빠른 수단이었거든요. 효과적인 수단이었는데. 약발은 잘 먹죠. 네, 근데 그 수단을 벌써 써버렸다는 건, 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좀 패닉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구나.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의 증시 하락의 네.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두 번째까지였나요? 두 번째까지. 네, 이제 세 번째가 남았어요. 네. 세 번째 요인은 지금까지와 이게 이제 좀 이번 상황이 좀 다른 건데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수요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그 불안과 네. 그런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서 네. 수요가 줄어드는 거였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는 80% 이상이 소비로 지탱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쓰는 게 미덕이니까. 네. 근데 소비를 안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뭐 다 집이 뭐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숏세일하고 폴클로즈 되는 상태에서 은행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은행에 돈이 없었죠. 네. 쓸 돈이 없었던 것이었죠. 네. 근데 지금의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이제 다시 더 줄어드는 네.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네.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이제 D의 공포다, 디플레이션의 공포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도 이제 저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도 별로 없었던.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마켓을 가보시면 알지만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공급이 못 따라가서 못 살 정도죠. 저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말에 가주 마켓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줄을 보고 기겁을 해서 파킹랏을 들어가려다가 그냥 다시 돌아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쌀한 포대들이 저기 못 구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요는 넘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수요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홀딩 서플라이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사재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코로나 공포에서 C의 공포다. 옛날에 이제는 D의 D의 공포다. 공포.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공포다. 그래서 C의 공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공급이 되는데, 네. 공급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소비 심리가 일으키는 불안이죠.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지사조차도 네. 그다음에 LA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급 라인은 문제가 없고 충분히 공급될 테니까 사재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희는 물론 그 마스크 같은 건 공급이 좀 딸리는 건 맞습니다. 네. 세정제 같은 건 공급이 딸리는 건 맞지만, 근데 그거는 꼭 여기 이유만은 아니잖아요. 뭐 그쵸. 그 얘기는 일단 네. 차치합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필품으로 쓸 수 있는 뭐 휴지나 쌀이나 라면은 공급이 딸린 건 아니거든요. 사재기가 문제지. 그래서 그런 그 공급을 걱정하는. 근데 저는 처음에 휴지를 사재기할 때 휴지가 마스크 대용으로 쓰려고 그러나? 그런 좀 무식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만드는 재질이 틀려요, 그거.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죠. 네. 휴지를 코에다 대면 뭐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 이제 휴지 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해서 공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수출입 절차도 까다로워지면 공급이 딸릴 거라는 그런 막연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불안 심리에서 사재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급보다는 지금 엄청난 수요 때문에 네. 모자란다 이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사태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처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하게 엮여 있고 전례가 없는 공급 쇼크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품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한 서플라이어의 문제만 돼도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세계의 공장이란 그 중국이 지난 춘절 이후부터 공장이 거의 이제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공급이 이제 부족할 것이다. 네. 공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 불안감이 이 지금의 이제 사재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쟁겨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렵다. 뭐 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지난번과 다른
그 D 공포에서 C 공포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와 다른 이런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는 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네. 케네스 러거프라고. 네.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분 서적으로 공부를 한 번씩은 다 하셨을 텐데 아, 그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분 책을 좀 봤었고, 아, 네 그런 눈으로 해보시죠. 아니요. 하면서 아니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 네. 그러시네요. 아니 물론 네. 이제 대학을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체스 그랜드 마스터십니다. 오.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체스를 아주 뭐 그랜드 마스터 따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매체하고 했구나. 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금리 인하나 재정 부양 정책을 떠나 공급 문제를 따로 다뤄야 한다. 이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 가지고는 지금의 금리라는 건 이제 재정 부양책인데 이걸로 쓰는 지금 현재 공급 문제에 지금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네, 수요를 능가하는 아니 수요가 능가되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렵게 말씀을 하신 거고. 아. 근데 영어로 된 걸 이제 번역 기사를 제가 그대로 컷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사를 하셨는데 뭐 누가 번역해도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지금 그 중국의 관세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정책 네. 이럴 때 관세를 철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어. 그래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서. 간소화하고 네, 그래서 더 많은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훨씬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 금리라는 게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대 교수의 생각은 차라리 지금 어차피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네. 간소화해서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리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여건을 형성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근데 그게 현재 상황에서 이 수요가 넘치는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런 걸 좀 다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언제까지 이룰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네. 좀 더 조사해서 그래서 약간 전망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새로 부각되는 비즈니스들이 또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포 지수를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뭐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돌아가실 때는 공포 지수 3을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좀 맞아요. 그것도 조심스러운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저희가- 그래서 특집 방송을 안 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주제를 바꾼 이유는 이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이제 모르는 거는 언제가 끝날지를 모르는 것이지 끝난 것에는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아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그럼 다른 질병은 없을 것인가. 또 2, 3년 후에 사스 이후에 또 왔듯이 네. 언젠가는 또 올 것이거든요. 다른 형태로. 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 19이라는 변종이 생긴 것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또 변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살아갈 세대는 불행히도 변종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다고 다시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없이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보건학이나 의료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경제, 구매 습관, 경제 활동 방식, 비즈니스 패턴. 비즈니스 패런 이런 거에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이 접근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네.